예,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시네요. 제가 그러면 준비한 것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IB 교육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나요? IB 교육에 대해서. IB 교육. 예. 직속기관에서. 직속기관이요? 직속기관도 되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기획국에 여기 나와 있던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거기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그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주 특별자치회에 도에 참여를 해서 저희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표선고등학교하고 풍천초등학교에 가서 거기 IB에 대한 그 내용을 현장 견학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도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거는 IB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교원의 전문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또는 어떠한 그 유인책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문성에 대한 연수는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거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년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년 6년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충남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저희가 있는가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장 남전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교육과정 평가정보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 연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부 연수는 이제 연수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국외 연수까지 진행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어느 지역에서는 그 IB 그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그 필요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B 학교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IB 학교를 희망하는 그 학부모님들의 그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학교가 만약에 설립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희망하는 학교 그 설립 여부는 이제 차후에 검토 사항이 되고요. 학부모 요구 사항이라든가 불만 사항 이런 것들은 협의체가 따로 진행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 IB 학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50%가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무산된 경우도 몇 학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그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 교육과정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설치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더 깊이 있는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지금 현장 체험 학습이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정 콘서트입니다. 예.
현장 체험 학습은 그 뭐 수학여행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단일 그 현장 체험 학습도 있고 그러는데 이 현장 체험 학습이 지난번에 이제 강원도 춘천의 그 판례에 의해서 학교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100% 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되셨죠? 초, 중, 고.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학부 영님하고 그 학생들은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원치 않아서 이게 지금 무산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련된 그 법률이 6월 20일 날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행이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남에서는 이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 현장 체험 학습이 선생님들이 완전히 그거는 완전한 그 보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희망은 함에도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 해결 방안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3월달에 지금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재 학교의 현황이 어떤가를 조사해 보니까 3월달에는 약 그 734개 전체 초중고 중에서 68.7% 그러니까 462개교 정도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는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7월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592개 교가 1학기 때 실시했거나 2학기 때 실시할 예정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약 17.6%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수학여행의 경우를 보니까 현재는 수학여행 대상 학교 중에서 502개 교가 현재 실시했거나 2학기 때 실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정을 해서 73.2%가 현재 수학여행을 했거나 갈 예정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 중에는 약 60여 개 교가 아직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구성원들끼리 완전히 일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요 변화 숫자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례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우리 보조 인력이 더 투입돼서 학생 안전을 좀 지원해주는 그러한 체제로 간다면 좀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이번 기회에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하고 그 관리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해결돼야 될 어떤 방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 현장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맞나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현재 이제 이 상황을 조사하는 가운데 그 미실시하는 경우에 어떻게 지금 학교별로 대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마을과 연계하는 체험활동이나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또는 뭐 수학 축제 같은 그런 어떤 과목 축제를 통해서 부스 체험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 물놀이, 뭐 레크레이션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학교 급별로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꼭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그것이 또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원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서 가족들하고의 그 밖에 체험이라든지 많이 여행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험 학습은 동료 또래들하고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될 그러한 그 어떤 그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학생들에게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도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잘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이제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대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보고 저희가 현장학습 길라잡이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을 조금 금년에 분석을 해서 잘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내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초중고 연계 인공지능 교육과정 마련 인공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이거든요. 96쪽에 나와 있거든요. 96쪽에 나와 있는데 미래인재 과장 오남택입니다. 예.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AITT가 교과서로 이렇게 채택을 하기로 이렇게 했던 건 맞나요? 네, 여기 교과서로 이제 채택했는데 이제 현재는 다시 이제 이제 교육 자료로 이제 격화될 상황에 현재 처해져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교과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문의 그 보도 자료에 나온 거 그거를 좀 보니까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장 교원 80.6%가 적합하지 않다. 교육 본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충남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결론적인 내용이 충남교총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원 1,442명 인식 설문조사 결과만 이렇게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적절하지 않다가 80.6%고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51.5%. 그리고 우려점 해소 시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 의향이 있다가 43.0%요. 성급한 도입에 앞서 활용 기반 조성과 운영 방법 개선이 선양되어야 된다. 이게 그 설문조사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려점 해소 시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게 43%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이제 전 정권에서 디지털 교과서에서 지금은 이제 보조 교과서 그쪽으로 보조 교육 자료, 교육 자료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오전에도 이제 방한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또 이제 이쪽 AI 쪽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 차원은 아니지만 그 이제 교육의 방향을 현재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텍스트 위주에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자 정보를 쉽게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제 미래의 삶과 연계지어지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 같은 경우